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기어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의 마지막 한능검 회차인 62의 심화편을 해설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아마 이 회차를 직접 풀어보시던지 시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해설하기 전에 이번 회차에 대한 난이도부터 먼저 총평을 드리면, 이번 회차의 난이도는 제 평가 기준으로는 어려웁니다. 원래 2022년도 기준으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거 합격률이 나오기 전에 이 회차는 이번 회차 중에서 합격률이 제일 낮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었는데, 정확하게 한 41%? 그러니까 심화 개편 이후로는 합격률이 가장 최저예요. 그래서 어 이 회차가 저는 그래도 합격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판단은 안 들었었는데, 왜 그럼 이렇게 합격률이 낮았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먼저 드리면, 일단 이 회차의 경우에는 전근대사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전근대사가 한마디로 용암 수준으로, 와 이거 수험생들 진짜 많이 틀겠다, 평소보다 키워드가 까다롭던지 힌트를 어렵게 줘가지고 좀 유추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보였어요. 다만 그럼에도 좀 그런 건 있었거든요. 쉬운 문제는 확실하게 쉽고 어려운 문제는 확실하게 어렵게 줘가지고, 제 생각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웠어도 60점을 맞는 데는 그렇게까지 완전 까다롭다고 느끼진 않았었는데, 이거랑 더불어서 58회랑 59회, 60회, 61회를 거치면서 계속 지금까지 제가 강조하는 한능검의 신 트렌드인 통합사의 비중이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뭔가 그러니까 기존의 그 통합사 유형은 뭔가 좀 암기 위주였어요. 기존은 암기 위주였는데, 이번 회차의 경우에는 뭔가 암기만으로는 살짝 풀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느껴지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통합사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전 회차랑은 조금 느낌이 쎄하게 다른 통합사가 나와버려가지고, 이 문제들 때문에 좀 멘붕이 와가지고 고득점은커녕 60점까지도 상당히 까다롭게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때 회차 기준으로 그때 카타르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그때 포르투갈에게 이겨가지고 다들 즐겁게 자다가 시험은 에이 어차피 이번 시험 떨어져도 되겠지,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여파가 있지 않는가 싶긴 하고, 수험생도 실제로 양이 적어가지고, 보통 수험생이 많을 때 합격률이 높은데 이때는 수험생 수도 적어가지고 좀 그런 영향력도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좀 합격률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이따 해설하면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거는 최소한 맞췄는지 점검이 돼야 63회를 처음 보시던 간에 다시 시험을 보시던 간에 여러분들 점수가 극복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만의 그런 재점검 고민은 확실하게 하시는 것을 인지 드리길 바랍니다. 인지 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은 1번, 가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뭐 1번 문제는 쉬우니까 금방 할게요. 자,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대요. 자, 이 시기에부터는 계급이란 게 이전 시기까지는 없었는데 이때부터 계급이 처음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뭐 민무늬 토기라던가 비파용 동검이라던가 고인돌처럼 이 시기만의 토기라던가, 특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기, 그러니까 청동제 무기가 나왔다는 거, 그런 걸 주목해 주시고, 지배자의 무덤까지 나왔다는 걸 고려했을 때 여기 나온 시기는 청동기 시대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빗살무늬 토기, 뭐 덧무늬 토기, 뭐 이른 민무늬 토기는 신석기, 그냥 민무늬 토기나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인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1번, 반달돌칼로 별을 수확하였다. 맞죠? 이 시기에는 별을 자르기 위해 가지고 반달돌칼을 활용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한 거는 구석기 시대. 3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된 거는 고려 시대예요. 그러니까 소를 이용한 우경이 신라 지증왕 시기에 처음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소를 그만큼 많이 활용하게 된 거는 고려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반화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4번, 호미,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제작한 거 말 그대로 철기겠죠? 철제 농기구니까. 5번,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신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뭐 이건 쉬우니까 넘길게요. 자,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사실 제가 이게 60회 때쯤 60회가 아니라 60회 맞네요. 60회 때쯤 나와가지고 바로 이게 나올까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무난하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숭화강 유역. 제가 이 고대 철기 국가, 그러니까 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에서 다른 국가는 지역 키워드를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만주 숭화강 지역을 꼭 외우라고 해요. 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힌트라서 그걸 먼저 외워두시고, 그거 외에는 여기 12월에 연고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천 행사 강조할 때 제가 쓰는 암기법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아실만한 그런 좀 유명 암기법인데, 부영이와 고동이는 오랫동안 지낸 동무이기 때문에 맨날 5월과 10월에 만나가지고 신나게 놀았다, 그런 암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연고 관련된 거 나왔으니까 부여랑 관련된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것들을 뭐 특산물은 몰라도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사취수제라 해가지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는 그 제도 정도까지는 알아두세요. 이거는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번. 정사함을 모여 재상을 선출하였다. 백제입니다.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함회의, 그리고 신라는 화백회의. 2번. 여러 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그래서 이 뭐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리는 뭐 지방 관할 구에 관련된 게 사출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는 동해랑 관련된 키워드고, 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번금팔도를 둔 건 고조선.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사만이죠. 그래서 제가 사만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이 나가지고 소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암기를 시킵니다. 신이 나가지고 소도 사고 차도 사고, 이거 암기하시면 문제 좀 쉽게 풀 거예요. 아무튼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은 제가 짝수의 차의 경우에는 이 유형을 항상 주목을 시켜요. 이게 홀수의 차보다는 짝수의 차에 더 잘 나오거든요. 약간 꼼수인데, 제가 이 유형을 공략할 때는 키워드를 4가지만 암기하면 풀 수 있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 김수로, 그리고 철의 생산량이 높다, 그리고 고분 키워드. 고분의 경우에는 김해 대성동, 그리고 고령 지산동 플러스로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대표적으로 근관가야는 지금 펜이 말 안 듣네요. 자, 근관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이니까 지금 문제 제시된 국가는 가야인 걸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수로왕릉, 이게 여러분들이 김수로 왕릉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수로 왕릉 나오면 이걸 가끔 못 구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대성동 고분군 여기 나왔죠. 김해 대성동. 그리고 구지봉의 경우에는 얘랑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구지가라 해가지고 뭐 거부가 뭐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삶아 구워 먹으리,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 가야의 건국 설화랑 관련된 그 지역의 설화랑 관련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키워드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무리 없는데, 그 가야랑 관련된 건국서라인 구지가, 이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제가 보기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1번.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평소랑 선지를 조금 다르게 줘가지고 이 덩이새가 뭐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덩이새가 여기서 말하는 그 철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그러니까 철의 생산량이 높으니까 그만큼 화폐로 쓸 정도로 생산량이 높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선지인데, 괜히 덩이새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살짝 혼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랬다면은 선지 분석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빼기법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자, 2번. 한무제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한무제 공격으로 멸망한 것도 고조선이죠. 3번.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건 옥저예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은 고구려, 여자가 남자 집에 가면 옥저죠. 자, 4번. 골품에 따라 관등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활용한 국가는 신라죠. 5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한 건 고구려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심화편 준비하신 분들이 이 정도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가 되게 쉬웠어가지고 딱히 헷갈릴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솔직히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가야 공부했으면 바로바로 나왔어야 되는 키워드예요. 아니면 제가 맨날 강조하는 암기법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라 일단 내가 강조했던 키워드를 제대로 외웠냐 안 외웠냐 이런 거를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기초를 잡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부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문제 별로 안 어렵네요. 자, 보면은 평양선 전투에서 전사한 고국 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이라고 해요. 아, 솔직히 여러분들이 고대 시대 왕 순서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건 외워두면 좋아요. 뭐냐면 고구려의 경우에는 이 고국 원왕 뒤에 그 고구려의 그런 부흥 강성을 위한 세 명의 왕이 활동했다. 그게 대표적으로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이에요. 그래서 아 고구원왕 뒤에는 일단 얘네를 내놓은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소수리망을 냈겠죠. 근데 뭐 그거 몰랐더라도 불교를 수용했다, 태학을 설립했다. 이 소수리왕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 가지고 몸을 열심히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몸을 열심히 불태웠다. 그래서 불교, 태학, 그리고 율령이 정답 키워드 나올 거예요. 여기 있네요. 5번.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소수리망은 국가의 부흥을 위해 고구려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 10초 안에 풉니다. 1번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건 장수왕이고요. 2번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한 건 법흥왕이에요. 아, 법흥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읍 따서 좀 풀면 좋아요.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한 건 백제 무령왕이고요. 얜 신라왕. 자, 4번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한 거는 백제 근초고왕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밑줄근 이 탑으로 오른 것.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가 그 옛날에 고급 11회쯤인가 진짜 옛날에 나왔던 거를 좀 응용한 건데 그나마 최근 기출에서 비슷한 문제를 뽑으면은 51회가 이 문제랑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기출에서 좀 그 나왔던 걸 제대로 알고 있냐 몰랐었냐 그것만 좀 분석했으면 푸는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랐더라도 여기는 사리장원구랑 금제사리 봉영기가 발견되었다. 이걸 갖다 풀어야 돼요. 일단 포인트는 일단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 적덕의 따님이래요. 일단 뭔 개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뽑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이게 무슨 탑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아 이거 일단 백제의 탑이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백제 귀족의 딸로 밝혀져 뭐 서동환자, 선화공주 설화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거 몰라도 일단 이게 백제 무왕 시기에 만들어진 미륵사지 석탑인 거를 추론하기에는 무리 없어요. 어차피 그 백제 탑은 정림사지 5층 석탑 아니면 얘네는데 솔직히 얘가 출제율이 훨씬 좋아요. 굳이 둘을 비교한다면요. 근데 만약에 그것까지도 파악이 안 됐으면은 일단 백제 탑이니까 백제 관련된 탑만 찾으시면 문제는 풉니다. 일단 볼게요. 1번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자,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은 신라의 탑이고요. 딱 봐도 경주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보이는 대로 벽돌탑이고 신라의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그리고 선덕여왕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 2번의 경우에는 얘는 이때 처음 나온 건데 제가 문화유산 유형 같은 경우 좀 팁을 드리면 보통 이 문화유산 유형 같은 게 한 개 내지는 두 개, 그러니까 탑이든 불상이든 진짜 개뜬금포로 모를 만한 걸 한두 개는 이렇게 오답선지로 주거든요. 버리세요. 어차피 이런 거 다 될 확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난이도가 최근에 높아지고 뭐 고난도 문제를 출제한다 하더라도 문화유산 유형에서 새로운 걸 내지는 않아요. 보통은.
지가 기출에 언급은 됐었는데 좀 지역적인 거를 낼 수는 있어도 완전 새로운 게 답으로 나온 적은 전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건 제끼시면 되는데, 일단 설명드리면, 일단 이것도 결론적으로 신라의 탑이에요. 뭐냐면 경주 정해사지 13층 석탑인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딱 대충 봐도 지금 탑이 엄청 높아 보이니까 고려시대 내지는 뭐 조선시대의 탑이라고 풀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풀었어도 솔직히 풀이에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신라의 석탑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10층 이상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탑을 쌓는 방식이 다른 거랑 비교해봐도 알겠지만 상당히 다른 석탑이랑 달리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3번.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미륵사지 석탑이고, 이 미륵사지 석탑은 이런 식으로 뭔가 사과 한 입 베어문 것처럼 어디가 뚫려 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정답 3번이고, 4번은 발의 영광탑이에요. 그래서 이 발의 영광탑 같은 경우에는 그 발의 유일한 전탑, 그러니까 벽돌탑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색 색깔을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고, 5번의 경우에는 이건 가문사지 상층석탑입니다. 이 가문사지 상층석탑의 경우에는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탑 형식을 지니고, 여기에 이렇게 뭔가 바늘처럼 그 뭔가 뾰족한 부분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가나사의 식이 있던 사실로 옳은 것. 삼국시대 통일 문제치고는 별로 이 정도면 어렵게 안 됐거든요. 근데 점수가 개꿀이었어요. 옛날엔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내고도 3점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런 문제에서 착하게 주려고 한 의도가 보여요.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두 번째 페이지까지밖에 안 와가지고 뒤에 얼마나 용암인지 아직 모르실 수 있지만 일단 더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이유형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을 먼저 외워두셔야 돼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 대야성 전투를 통해 가지고 백제 의자왕 시기에 장구 윤충을 보내가지고 김춘추의 가족을 죽였어요. 그래서 김춘추가 빡쳐가지고 이 김춘추 씨가 고구려의 보장왕에 가가지고 군사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때 보장왕이 뭐 중령과 마목현 등의 땅을 주지 않으면은 군사 안 줄 거야 해가지고 협상이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김춘추가 당나라로 넘어가가지고 당태종 형님 내 복수 좀 도와주세요 형님 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나당 동맹이 체결됐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런 전쟁의 시작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백제가 멸망했어요. 이때는 그 황산벌의 계백이랑 뭐 김유신, 관찬 등이 맞서 싸웠었고, 그 이후에 백제의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흑치상지, 도침, 복신, 그리고 부여풍이라는 인물들이 언급돼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백강전투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때는 일본도 같이 지원을 해줬다. 그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는 고구려가 멸망했어요. 이 고구려가 멸망한다는 맥락이 나올 때는 평양성이 함락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능검에서 평양성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아까 다뤘었던 고구건왕이 근초고왕에 의해서 전사된 371년의 평양성 전투랑 이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의 전투, 그리고 임진왜란 시기에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에게 승리한 평양성 전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도 있었는데, 고구려 부흥운동 경우에는 고구려가 다시 강성해진다고 그건 안 돼! 하면서 고현무, 건모잠, 안승, 원래 고검 아닌데 그냥 고건 안돼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소송 전투랑 기벌포 전투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가해 사료는 여기 지금 장군 계백이 언급됐죠. 그러면 지금 계백 나왔으니까 여기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가해 시점은 백제가 멸망할 때 시점을 말한 거고, 그러니까 나당연하고 혼자 다 방어 못하는데 어떻게든 혼자 싸우다가 망했어요. 근데 해풍선 여기 백강도 언급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백강에서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지났잖아. 그러니까 백강에서 싸운 게 아니라 여긴 지나고 이 논산에서 계백이랑 맞서 싸웠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건모잠이랑 안승 나오죠. 지금 여기 고구려 부운동이랑 관련된 시기네요.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백제가 부흥한 거랑 관련된 키워드나 아니면 고구려가 멸망한 거랑 관련된 키워드가 정답으로 나와야 돼요. 1번 당이 안동도읍으로 요동으로 옮겼다. 아, 왜 출제자가 함정을 박아놨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함정을 설치해놨네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여기까지만 읽었으면은 이 문제 틀려요. 왠지 알아요? 지금 이선진은 당이 안동도읍을 설치했다고 만약 바뀌었다면 얘도 정답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이 안동도읍을, 그러니까 안동도읍을 뭐 대충 여기 설치했다 쳐요. 근데 이거를 이게 바깥쪽 옮겼다는 거는 이 나당 전쟁을 계기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 안동도읍을 바깥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동도읍을 요동을 옮긴 거는 여기 시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설치했다면 일본도 답이 되는데 여기서 살짝 장난질을 쳤어요. 근데 답이 더 명확한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됩니다. 아무튼 틀렸고, 2번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거는 6세기쯤인데 훨씬 옛날이겠죠 당연히. 3번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여기 시점인데 지금 얘보단 조금 뒤죠.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선사시켰다. 얘보다 딱 직전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자, 복신, 도침, 부여풍 나왔죠?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통일은 일단 이 순서가 기본적으로 안 박혀 있으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내가 안 보고도 이 정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순서를 무조건 암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7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어떤 키워드부터 다룰까 좀 고민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얘랑 얘는 몰라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국가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다. 그래서 제가 이 국가랑 관련된 문화유산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암기를 그래도 굳이 해두면 좋겠다고 싶은 그런 문화유산이 5개가 있거든요. 수막새랑 침이랑 이 국가랑 관련된 대표적인 불상인 이불병자상, 그리고 영광탑,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뭐 이 정도만, 맞다, 석등. 그래서 이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수막새, 치미, 이불병자상, 영광탑, 석등. 이 5가지가 그래도 문화유산을 반복한다면 자주 나온 키워드고, 이 국가랑 관련된 키워드를 낼 때 수도 관련된 키워드 내겠는데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중경, 상경, 동경이 있는데 얘가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한 중간쯤 나오고 동경이 제일 안 나오는데, 중경, 상경, 동경 나오면 또 이 국가고, 이 국가는 다수의 말갈인이랑 소수의 고구려인으로 구성되었거든요. 그걸 다 종합하면은 이 문제 제시된 국가는 발해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경성 아니면 여기서 끊겼어야 돼요. 안 그랬으면 여기 있는 키워드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해 유형이 거의 출제율이 거의 95%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번 나와요. 낼 수 있는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거의 매번 내는데, 그만큼 키워드를 다양하게 암기를 안 해두면 이 문제 못 푸니까 그걸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후당과 5월의 사신을 파견한 거는 후백제고요.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자, 맞죠? 발해의 국립교육기관은 주자감, 고려의 국립교육기관은 주자감이에요. 그래서 이 발해의 경우에는 이 주자감이랑 오경시법부 62주란 키워드를 가장 먼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 2개가 잘 나옵니다. 3번 구서당과 십정의 군사조직을 운영하였다. 통일신라예요.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한 거는 신라고요. 자, 그리고 뇌신좌평, 위사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마련한 거는 백제예요. 참고로 이건 고이왕 시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아마 이제 고려시대부터 들어가면 머리가 좀 지끈지끈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일단 보면은 키워드를 되게 많이 줬는데, 자, 일단 이 왕식의 대표적인 반란인 김음돌에 난 국립교육기관인 국학, 그리고 이 왕시기에 지방행정제도인 구주 오소경을 정비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문제 제시된 국가가 아니라 이 왕이 신문왕인 걸 알 수 있어요. 뉴스페이퍼시. 그래서
약간 좀 꼼수를 주면은 이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숫자랑 관련된 키워드가 잘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구주오소경, 그리고 아까 다뤘던 구소당 10정. 더 쉽게 말하면 이 신문왕은 구를 좋아해요. 구.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지방행정제도 여기 구주오소경, 군사제도인 구소당 10정, 그리고 달구벌 천도. 이게 대구거든요. 그러니까 달구벌 천도를 시도했다. 그래서 구랑 관련된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신문왕이에요.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 왕실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노동 징발권을 가진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마리깐이란 친구를 처음 사용한 건 내무랑이기 때문에 틀렸고,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시킨 거 지증왕,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건 진흥왕, 2차 도는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거는 법흥왕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주 나온 인물이긴 한데 만약에 키워드가 좀 눈에 안 들어왔다면 살짝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은 자, 보시면 적산 법화봉은 산둥반도에 있었던 신라인 집단 거주지에 세워졌대요. 그래서 일단 이 인물은 이 법화원을 창고로 했었고, 원래는 당나라에서 그 장수를 했던 인물인데 흥덕왕 시기에 귀국해가지고 자신이 군사력을 진짜 세게 쓸 수 있으니까 자신의 국가에서 해상무역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무역권을 장악한 인물이에요. 그만큼 군사력에서 되게 셌는데 이 인물이 나중에 이 왕위 젠탈 좀 휘말렸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김우징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무왕이 있는데 통일신라 하대 때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왕위 쟁탈전이 정말 심해요. 그래서 이 신무왕이 어떤 딜을 했냐면, 여기 문제 제시된 인물에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인 장보고에게 너가 군사를 대주면은 그 내 딸과 혼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이 장보고의 경우에는 신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귀족이었던 김우징의 딸과 혼인을 맺으면은 자신의 신분 상승을 노릴 수 있으니까 얘를 지원해줬었거든요. 근데 얘가 왕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근데 나중에 이 장보고가 이 인물의 아들인 그 후대 왕인 문성왕이 가가지고, 야, 네 아빠가 보증 썼으니까 네가 갚아 했는데, 이 문성왕이 뭔 개소리야 이러니까 장보고가 빡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었는데, 나중에 그 염장이라 해가지고 자신의 부하에게 암살당해가지고 결국 죽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장보고를 진짜 더럽게 어렵게 내면은 이런 것도 낼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아무튼 장보고 문제 낸 거니까 1번 구법 순례기인 왕후 천축국전을 지은 거는 해초고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조를 올린 거는 최치원. 이 최치원은 아마 내년 중으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겁니다. 정답 3번이고, 그래서 흥덕왕 시기에 이 청해진 설치됐다. 외워두세요. 4번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이거 통일신라 하대 인물인 채징인데 갑자기 잘 나와요, 이 선지가. 한능검스러운 선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시험이 좋아하는 선지. 5번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는 설총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 뭔가 62회가 61회랑 똑같은 유형을 비슷하게 낸 문제가 많아요. 아니면 거기서 따와가지고 뭔가 만든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직전의 차를 잘 보신 분들 이런 문제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쭉 읽어보는데 내가 신라와 국계 동맹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신라왕이 굳이 신하로 이겠다고 요청했었고, 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거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뭐냐면 신라국을 억세서 경주를 하고 그 지역을 김부의 시급으로 하사였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 왕 시기에 통일신라가 결국 멸망했고, 이 김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경순왕에게 경주의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수당이 원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주 지역이 짱이니까 그 경주 지역에 거의 지방관 일장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식의 통일신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추론해가지고 여기 제시된 인물이 왕건인 거를 추론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그 순서 문제를 알아야 이 문제가 바로 보이는 건데 이 맥락이 파악이 안 됐다면 이 사료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빈민구제 기관이 흑창을 설치하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왕건의 정책이니까 정답은 1번이고 2번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거는 성종이고요. 고려 성종. 3번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운영한 건 예종입니다. 그래서 예종 시기에는 관학진흥 정책을 많이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칠제라는 전문 강좌랑 그리고 장학재단인 양형고가 있습니다. 4번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건 광종이고요.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한 걸 처음 시행한 거는 경종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을 옳은 것.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슬슬 어려운 문제가 마구마구 나올 거니까 조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1번부터 갑자기 통합사를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지만 봐도 알겠지만 신라, 고려, 조선, 그러니까 여러 시기의 키워드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이 문제가 풀려요. 근데 정답 키워드가 그렇게까지 아주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쉽진 않았어요. 일단 읽어보면은 함길도 도절세사 김종서에게 진지하기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약간 눈치가 있었다면은 이 함길도라던가 동북 지역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쯤 말한 거냐 여기?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사실 이게 고증이 제대로 안 됐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냥 애매하게 적어놓은 건데 그냥 대충 이쯤이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두세요. 아무튼간에 일단 이 지역에서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냥 애매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고려사에 이르기를 여기부터 중요한데 윤관이 공엄진에 비를 세워서 경계를 삼았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윤관이 얘네들을 쫓고 구성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동북 구성을 설치했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윤관이란 인물이 누구를 내쫓았냐? 이 윤관이란 인물은 별무반, 그러니까 이 별무반의 구성인 뭐 신기군, 기병, 신보군, 보병, 항마군, 승병을 구성해가지고 여진족의 기병에 대항하기 위한 특수 부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여진이란 키워드를 뽑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윤관이랑 동북 구성 보고서 여진을 뽑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선지가 조금 낯설긴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슬슬 이제 난이도에 이제 휘발유를 부으려는 느낌이 보이네요. 일단 1번 신라 문무왕 때 청방인문표를 보내어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일단 특정 국가에 대한 대응이니까 그럼 그 국가라던가 대상이 어떤 건지를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당나라예요. 자, 여기서 청방인문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청방인문표는 강수라는 인물이 지은 일종의 글 같은 외교 문서인데 이 청방인문표라는 거는 인문, 그러니까 김인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인문이라는 인물을 풀어줄 것을 청합니다. 플리즈. 그러니까 김인문을 풀어줄 것을 플리즈하는 외교 문서예요. 아무튼간에 당나라 관련된 글입니다. 틀렸고요. 2번 고려 우왕 때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크게 물리친 거는 진포대첩, 왜구랑 관련된 거니까 틀렸고 고려 창왕 때 박이를 파견하여 근거지 도발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거지는 쓰시마를 말하는 건데 똑같이 왜구입니다. 조선 태종 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회유하였다. 사실 이 무역소라는 키워드도 지금 태종인지 세종인지 약간 좀 논란성이 조금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는. 근데 뭐 여기 기출에 그냥 태종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무역수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여진이라는 세력이 고려시대 때만 있던 게 아니라 나중 가서 그 조선시대 때 건주여진이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금을 만든 세력인 건주여진이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진이란 세력이 사실은 넓게 보면은 고려시대 때도 있고 조선시대 때도 활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역수란 거는 일종의 여진을 회유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강경책으로는 사군육진을 설치해가지고 조금 영토를 확보한 게 있고, 회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역소를 설치하고 부평관을 설치했다. 이게 대표적인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회유 키워드로서 조선 전기에 부평관과 무역소를 설치해가지고 여진과 교류했다. 그런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여러 시기를 아울러야 되니까. 정답 4번이고, 5번 조선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체결했다. 일본이에요. 이때쯤이면 거의 에도마프 시기 일본인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일본 관련된 키워드고, 그나마 헷갈렸어도 1번, 4번 중에 고민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시기를 보더라도 신라보다는 김종서 나온 거 보니까 얘를 찍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김종서를 보고서 사군육진을 연상해가지고도 여진을 조금 간접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긴 했습니다. 물론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12번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아,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꼼수대로 풀었으면 쉽게 푸는 거고, 괜히 쓸데없이 어렵게 풀려고 하면 어렵게 풀었을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60일에 15번 그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문제 선지가 제대로 분석됐으면 문제 보고도 풀 수 있는데, 아마 여기 뭐 양산통도사, 뭐 상서부호, 국사 왕사제도 보고서 이게 뭔 개소리지? 싶었을 텐데, 정말 초단순하게 풀었으면은 불교를 장려한 국가든지 10번대를 보고서 풀었어야 돼요. 괜히 이거 갖다 뭐 해석하고 다 빠지면 더 어렵게 풀었을 텐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꼼수가 있거든요. 자, 10번대에서 경제 상황을 내면은 고려 시대를 냈을 확률이 90% 넘기 때문에, 그럼 6가지 키워드를 찾으면 된다고 해요. 제가 강조하는 키워드: 권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그리고 무역 관련된 키워드 병난도, 예성강, 경희서를 찾으면 이 내에서 답은 90% 나온다. 만약 조금 더 어렵게 내더라도 서적정, 다정 등의 관영상점을 열었다던가 시지와 전지를 지급한 전시과를 시행했다.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거의 여기 내서 끝납니다. 볼게요. 1번 사만통보, 해동통보 끝났네요. 1번.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위에는 몰라도 되는데 국사 왕사 제도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국가에서 장려하는 엘리트 승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임명한 스승급의 승려, 국가가 진짜 임명한 위인급의 승려. 실제로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승려도 많이 활동했었고, 조선시대는 유교밖에 활동 안 했었지만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많이 장려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승려에 대한 대우 제도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선지가 60일에 15번쯤에 5번 선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면은 기출 연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직전 회차에서 아마 이 문제가 제 기억에 통합사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사 어렵지. 국사왕사 몰라. 그런 거 안 중요해. 이렇게 대충 넘겼으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이런 게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어려우니까 또 안 되겠지,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출제자는 또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게 안 보였으면은 내가 기출을 이래서 똑바로 분석을 안 했구나, 그런 걸 좀 반성을 하셨어야 돼요.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긴 했지만 만약에 다른 문제였으면 이렇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왜 기출을 똑바로 분석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발해입니다. 3번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거는 조선시대 후기고요. 그러니까 뭐 만상, 내상, 송상, 뭐 시전상이, 보부상 이런 거 나오면 싹 다 조선 후기고요.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된 건 신라 지증왕 시기. 5번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한 거 역시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갑자기 평소에 나왔던 문화유산에 비해서는 문제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뭔가 이 문제도 연계가 되긴 됐는데 평소랑 뭔가 기출이랑 좀 다른 것 같아 드는 이상한 느낌이 좀 들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사실 여기 있는 것도 그 최근 역사적 이슈를 활용한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 갖다가 문제를 풀진 못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이 상강정자랑 청동정병 이거 갖다 풀었어야 돼요.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60일에 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아마 1번 선지랑 3번 선지에서, 그러니까 법두사 팔상전이 정답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이 선지를 그대로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2번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출제자가 좀 기출을 지엽적으로 연기하겠다는 게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전 이런 거 모르죠? 기출을 똑바로 분석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이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다 뱉을 줄 알아야 이게 보이는 건데 나 그냥 오답 그냥 띡띡 적고 그냥 끝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을 제가 이렇게 좀 무시한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내가 오답을 한 만큼 바로바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으면은 그건 오답을 제대로 안 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오답을 제대로 했다. 이런 게 바로바로 빡빡 보여야 내가 문제를 제대로 오답했구나. 그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간에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이 상강청자랑 청동정병은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10번 때 보고서 그냥 고려시대 찍었어도 되긴 하는데 이 고려시대 대표적인 토기인 상강청자랑 이 승려의 그런 물병인 청동정병 갖다가 얘랑 상강청자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긴 했어요. 근데 문화선 여기도 좀 쉽진 않네요. 일단 볼게요. 기역. 일단 기역은 정식 명칭은 나전국화 넝쿨 문이합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요약해서 나전칠기예요. 나전칠기.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을 낼 때 좀 가끔 종종 나온 게 나전칠기인데 이 나전칠기는 일종의 그런 조개 같은 거? 그런 거 갖다가 만든 일종의 장식품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나전칠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남아있는 게 거의 3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문화유산으로서는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맞는 내용이고, 자, 니은의 경우에는 이거는 무령왕릉 직묘수예요. 약간 짐승의 모양을 해가지고 그 악기를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무덤을 지켜주는, 그 무덤의 주인을 지켜주는 역할, 그런 걸 한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백제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디귿, 이거는 수월 가는도예요. 한마디로 불화, 그러니까 불교랑 관련된 그림을 다룬 건데 아까 말했듯이 고려시대에는 좀 불교를 장려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뭐 불상, 부처님 그림 그런 것도 많이 그렸다. 그걸 연상한다면 답을 풀긴 쉬웠을 거예요. 참고로 이건 관음보살의 형태를 좀 이렇게 묘사했다?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리을의 경우에는 이거는 근관총 근관이에요. 아마 얘를 제일 몰랐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신라의 근관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게 경주 투어를 가보면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신라 왕실의 기존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문화유산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속어서 푸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평소 나왔던 문화유산 유형에 비하면 좀 까탈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14번 가시기에 떠 사실로 옳은 것. 이 문제 같은 스타일이 평소보다 문제를 좀 쉽게 줬다고 제가 판단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옛날 기출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느 시기가 이왕입니다 안 줘요. 이것만 주지 얘 안 줘요. 그러니까 제가 쉬운 문제는 아까 확실하게 쉽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할 때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 공존 한다는 게 이렇게 때리면 이거 때릴 수 있는 문제는 때리는데 이런 문제에서 나름대로 또 풀 거는 풀 정도로 힌트를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 게 좀 보였어요, 저는. 근데 물론 어려운 문제를 잘 맞췄었는 게 이번에는 좀 합격점을 가른 당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쉽게 풀어줄 건 풀어줘도 어려운 문제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많이 틀리지 않았나 싶긴 돼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왼쪽 거는 성종 시기에 거란과 담판을 벌이기 위해 가지고 서희가 나섰다. 그리고 이거 현종 시기에 양규가 그 거란군을 물리쳤다.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가 성종이랑 현종을 보니까 일단은 거란이랑 관련된 걸 냈거든요.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1차 때는 서희가 소순영과 외교 담판을 통해 가지고 말발로 강동 육주를 획득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2차의 경우에는 목종 시기에 강두라는 인물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즉위시켰거든요. 근데 이 시기쯤에 거란이 강동육주 괜히 준 것 같아. 쟤네 협상하려니까 그냥 땅만 뺏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침 이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거려 너희 나쁜 놈이구나. 내가 혼내줘야겠다 하면서 정의구현한다 치고 이 강동육주 뺏으려고 2차 침입을 하는데 이때 양규가 흥화진 등에서 거란군을 방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차는 여기 시점을 말한 거고 2차는 여기 시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흐름 나눠봤죠. 여기에요, 여기. 이거 3차 때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강강찬의 귀주대첩. 그 이후에 뭐 나성이라던가 뭐 천리장성 같은 거 쌓아가지고 거란에 대한 방어를 대비했다. 그 흐름을 낸 게 포인트인데 볼게요. 1번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자, 이거 고려 인종식인데 일단 얘네들은 성종부터 현종시기까지거든요. 인종은 조금 훨씬 뒤에요. 한 100년은 넘어. 한 100년? 100년. 100년은 훨씬 뒤여가지고 틀렸고요. 이자겸이 척준경에 의해서 추출된 거 역시 인종식인데 100년 뒤에요. 틀렸고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국왕을 폐위시켰다.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순서 사이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 3번이고 김윤호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한 거. 이게 왕을 기준하면 고종이고 그 무신유권자를 기준하면 최후인데 이때는 무신정권 시기고 심지어 13세기예요. 그러니까 1200년대라 훨씬 뒤여가지고 틀렸고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충주에 상전하였다. 이거 고려 6차 침입 때인데 똑같아요, 시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고려했을 때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2022년에는 이 김윤호의 충주산성 전투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이 키워드가 오랜만에 나온 걸 고려했을 때는 아마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김윤호의 충주산성 그러니까 5차 전투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오랜만에 다시 나온 거 보니까 나중에는 몽골 관련된 키워드 얘도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 최근에 원 간섭기 관련된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었던 게 원의 강남 지역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나라랑 관련된 걸 너무 대놓고 줬어요. 사실 이 문제가 옛날에는 이 제국대장 공주를 보고서 이 원 간섭기 시기의 대표적인 왕인 충렬왕의 아내인 거를 유추해가지고 원 간섭기구나 이걸 유출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원나라인 걸 대놓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에서 확실하게 쉽게 주려고 조금 출제자가 밸런싱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원 간섭기인 거 그 고려하시고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1번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통일신라예요. 제가 좀 해석을 대충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원 간섭기 관련된 키워드를 좀 외우셔야 돼요. 뭐 정동행성이라던가 아니면 제국대장공주, 뭐 다루가치, 변발호복 이런 것들이요. 2번 대가국사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자, 이거 고려 수종식인데 아직 이때쯤에는 무신정권 시기도 도래 안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이 원 간섭기 시기에 약간 유목민족의 그런 옷 풍습이라던가 머리 풍습, 그러니까 뭐 머리 이렇게 따는 거 그거랑 관련된 걸 다룬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 차류가 가딘된 거는 조선 명종 시기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두대장경이 조판된 거는 고려 현종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면 되게 간단한 문제고 괜히 어렵게 꼬아 생각하면 더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은 제가 항상 이 유형을 강조할 때 기본적으로 암기시키는 게 있거든요. 일단 이 시기는 제가 정중부 정권 그리고 최충원 정권 그리고 최후 정권 이 순서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시켜요. 일단 이게 기본이 돼야 이 문제를 풀거든요. 그리고 이 각 집권자 시기별로 어떤 집권자 시기에 그 반란이 발생했냐 그거 암기시키는데 정중부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망이망소이의 난이 발생했었고 최충원 정권 시기에는 만적의 난,
최후 정권 시기는 이연년 형제의 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반란은 조이총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그냥 조이총이 언급된 거 보고서 이 정중부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최초의 집권자인 이의방 정권 시기에는 어떤 그런 반란이 있었냐면은 김보당과 조이총의 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무신 집권자들이 처음 그 정권을 먹은 다음에 기존에 쫓겨난 의종을 복위시킨다든지 얘네가 지금 깽판을 치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처벌시켜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게 김보당 조이총의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게 왜 일어났을까요? 그거를 지금 찾아내야 돼요. 1번 노비 만적이 반란을 모의했다. 자, 만족의 나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최충원 정권 시기예요. 자, 이의방이 지금 그러니까 문제 시점은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배경의 경우에는 선지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거를 고르면 보통 정답률이 80%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보단 좀 뒤니까 말이 될 리가 없고 2번 정중부 이의방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사실 이 무신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이의방 정중부 연리 정권인데 이의방이 죽은 다음에 얘가 권력을 거의 독점해가지고 일단 얘를 조금 더 앞에 두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정중부 이전에 일단 정변이 일으켜야 무신 정권이 설립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그러니까 정변이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먹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란들이 쭉쭉쭉쭉쭉쭉 발생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3번 신돈이 전민 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공민왕인데 당연히 공민왕쯤이면은 훨씬 뒤니까 답이 될 리가 없겠죠. 4번 망이망소이 등이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자, 4번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의방을 조금 앞에 둔 이유가 지금 얘보다 뒤에 들어간 것들은 싹 다 말이 안 돼요. 5번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총괄했다. 똑같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나눴다면은 왜 해품사가 이런 식으로 정중부, 최충원, 최후 정권 순서를 강조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중부, 최충원 자르면은 2번, 3번 중에 고민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공민왕은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 일단 무신정권 시기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먹어야 뭐가 일었겠죠. 그래서 이 조이총이 무신정권 시기 초반에 발생한 반란이다. 그걸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17번 각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일단 확실한 거는 2022년에는 출제자가 삼별초랑 관련된 키워드가 좀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여기 처음에 최후가 그 나라에 도적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 순행하기 위한 용사들 모았다는데 야별초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군사 조직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군사 조직은 밤에 도둑들 잡으려고 뽑은 그런 일종의 군대 같은 거, 약간 좀 그 경비본 애들 그런 거였는데 나중에 군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얘네들을 쪼개가지고 이 야별초에서 좌별초랑 우별초로 나눈 다음에 나중에 그 몽골로부터 도망쳐온 이 신이군이라는 게 추가돼가지고 좌별초, 우별초 그래서 세 가지의 군대가 합쳐져가지고 삼별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이군이 합쳐져가지고 삼별초라고 부르기 때문에 삼별초랑 관련된 키워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1번 광군사의 통제를 받았다. 말 그대로 광군인데 이 광군은 몽골이랑 관련된 게 아니라 거란과 관련된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러니까 거란을 대비하기 위한 게 광군이기 때문에 틀렸고 정미칠주약에 의해 해산되었다. 관련이 1도 없죠. 이건 대한제국의 군대인데 아직 개항기식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틀렸고요. 사군육진을 개척해 영토를 확장한 거. 자, 김종서라던가 최윤덕을 말하는 건데 자, 얘네들은 조선시대 인물이죠. 조선시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11번쯤에 김종서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여가지고 얘는 아예 관련이 1도 없고요.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항쟁하였다. 정답이에요. 일단은 이 삼별초의 경우에는 몽골과의 그런 강화, 화해를 반대해가지고 몽골과 끝까지 맞서 싸운 게 삼별초예요. 심지어 근데 좀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은 몽골에게 붙잡혔다가 도망갔었을 정도면 당연히 몽골이 싫으니까 도망쳤겠지. 좋은데 왜 도망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삼별초에 합류해가지고 좀 복수를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된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해가지고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이 항쟁 대상이 몽골이구나 그걸 여기다가 추론하는 게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유사시의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은 조선시대 잡새군이란 거예요. 잡새군. 좀 용어가 너무 좀 야한 것 같은데 다 그 일단 오해는 없길 바라고 아무튼 간에 조선시대 잡새군을 말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 문제 많이 틀렸을 겁니다. 일단은 이 인물이 한능검에서 처음 나온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고려시대 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나 이런 인물 시험에서 본 적이 없는데 낯설어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약간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설명과 더불어서 조금 요령 있게 푸는 꼼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주목하셨어야 하는 거는 고려말 사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문이라는 개념을 알았다면 이 문제가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사문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에 반대해가지고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킨 온건파 신진사대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목은 이색이랑 그리고 포은 여기 정몽주 그리고 한 명은 조금 갈리는데 뭐 도은 이숭인 아니면 야은 길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 얘네 둘이 중요해요. 얘네 둘이. 그러니까 얘네까지는 안 낼 것 같고 얘네 둘이 중요한데 아무튼 간에 지금 문제에서는 일단 목은 이색을 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호를 알았다면은 이거의 이색인 걸 바로 알았을 텐데 아마 제가 보기 이거 갖다가 풀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얘 갖다가 풀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얘 갖다 풀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지 저라면 이렇게 문제를 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가 60일의 해설 때도 강조했던 꼼수인데 첫 번째 꼼수 탈룰라 기법이에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을 수 있지만 잘 들어봐요. 탈룰라 기법이 뭐냐면 인물의 성씨에 주목해가지고 속어법을 활용하는 꼼수인데 자 보세요. 이 인물은 이곡의 아들이래요. 이곡의 아들이니까 이 인물께서 탈룰라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이 인물은 일단은 이 땡땡이겠다. 아니면 이 땡이겠구나. 그러면 일단 볼게요. 1번 여공패설과 사략을 저술하였다. 이재현이에요. 일단 이씨 오케이. 왕명에 의해 삼국사기에 편찬했다. 김부식. 자, 이씨 아니네요. 땡. 문헌공도를 설립하여 유학교육에 힘썼다. 최충이죠. 땡. 불교개혁을 주장하여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다. 진울이죠. 지씨는 더 아니겠죠. 땡. 자, 5번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청구하였다. 사실 이 성균관 대사성을 얘가 역임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간에 근데 일단 이색은 맞으니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일단 그럼 일단 1번 아니면 5번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5번 선지가 낯설어가지고 1번 찍던지 아니면 그냥 좀 그냥 유학했다니까 3번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꼼수 때문에 이걸 찍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라면 약간 활동 시기를 고렸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인물은 고려 후기 성리학의 보급에 노력했었고 일단 이 인물은 특히 고려시대 말의 인물이래요. 고려시대 말.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할 때는 이 이재현이란 인물이 여러분들이 알만한 키워드는 충선왕 시기에 충선왕 시기에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그걸 많이 알 건데 이재현이 물론 공민왕 시기까지 활동은 했었지만 그때쯤에 이재현은 사실상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고려시대 말쯤의 인물이라면 이재현보다는 지금 고려 말의 옹건신진 사대부인 얘를 찍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렇게 연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물의 성씨랑 시기를 보고서 그래도 얘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제가 보기엔 출제자가 숨겨놓은 의도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의 성씨라던가 이런 시기 같은 키워드가 생각보다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가 왕의 제의식이 있다 사실로 옳은 것. 일단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려운데 어디 보자. 키워드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될 것 같고 여기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즉위했다. 그래서 이 인물의 경우에는 태조 시기에 한번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정종 시기에 한번 일으켰는데 1차 때는 자신의 아우를 죽였었고 정도전도 죽였죠. 그리고 2차 때는 왕위를 뺏고 싶어하는 형이랑 맞짱을 떠가지고 지가 이겨가지고 왕위를 확실하게 먹었었던 이 인물은 3대 왕인 태종을 말하는 겁니다. 왕자의 남 나오면 태종 이방원인 건 너무 어렵지 않죠? 1번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된 건 고려 우왕 시기.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건 조선 성종 시기. 국방 문제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설치된 거는 조선 중종 시기.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제작되었다.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만 태종 시기에 만들어진 지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2회 등이 만든 세계지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5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이 간행된 거는 이거는 세종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밑줄 그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저번에도 그 조선시대 정치기구가 한 60회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금방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 조선시대 정치기구를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대표적인 관직 키워드랑 그리고 이칭 그러니까 이 기구라던가 그 관직을 다르게 부른 이름 그러니까 뭐 어떤 기구가 있으면 다르게 부른 이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라던가 역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 어려운 이유가 관직이라던가 이 기구를 다르게 부른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낯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훈련만 하면은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렵지 익숙해지면 그냥 점수 꽁으로 주는 게 이 유형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여기서 이 은대라고 불린 이 기구 그러니까 이게 이 기구의 다른 명칭인 거고 그리고 이 기구에서 이 기구의 조금 높은 뭐 오픈 한 5급 공무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에 비하면 5급 공무원처럼 높은 직책을 가진 그 관직이 승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문제 제시된 기구가 승정원인 걸 눈치채야 돼요. 지금의 비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승정원 같은 경우에는 은대, 후원, 승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1번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자 비서기관이니까 왕명의 그런 뭔가 명령 같은 거 그런 거 적고 뭐 그런 거 담당하는 기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 1번이고 사관원, 사원부와 함께 3사로 불린 건 홍문관이죠. 천문 연구, 기상 관측 등의 일일을 맡았던 건 관상감이에요. 영화 관상에서도 이거 나왔다고 들었는데 뭐 정답은 아니고 4번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건 춘추관이고요.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 강상제, 반역죄 등을 처결한 거는 의금부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 옳은 것. 아까 그 다뤘었던 18번이랑 더불어서 이 문제도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제 기준에는 이 문제가 훨씬 쉬워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런 탈룰라 기법은 못 쓰는데 얘만 잘 썼으면 이 문제는 무조건 풉니다. 왜냐면 자 일단 지편전 학사예요. 그리고 계유정난으로 정난공신 2등에 채봉된 생육신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실 이 세조대 4대 교린의 외교 정책을 주도했다. 이게 조금 중요한 키워드인데 솔직히 이걸 갖다가 이 인물이 신속주의구나 그거를 눈치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갖다 푸는 문제긴 한데 해풍선이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자 일단 생물연도가 지금 15세기죠. 일단 이거까지 모르더라도 최소한 지금 여기는 훈민정음 훈민정 뭐 세종이 만든 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한국인인데. 근데 지금 그거 모르더라도 지금 세조라던가 예종, 세종 언급됐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인물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알 수 있는 거는 이 인물이 조선시대 전기에 활동했다. 이거 정도는 눈치챘어야 돼요, 솔직히. 아니
세종대왕, 세조 예종이 조선시대 전기인 거를 솔직히 기본편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인물은 아까는 고려시대 말의 인물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조선시대 전기라는 것을 고려하고서 일단 선지 분석해볼게요. 1번 기예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자, 예송은 최소한 현종식인데 일단 송시열이에요 얘는. 근데 예송이 나왔다는 것만 고려해도 얘 시기쯤에 나오기에는 시기가 이상해요.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를 건의하였다. 조광조인데, 자, 조광조도 중종식이죠. 이때쯤 가면은 15세기가 아니라 16세기쯤은 가야 돼요. 그래서 역시 시기가 이상해요. 안 맞고요. 향촌의 풍속 교화를 위해 예안향약을 시행하였다. 이황을 말한 건데 이황쯤 되려면 얘도 16세기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선조쯤? 이 예안향약이 시행된 연도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저도 그걸 고려하더라도 일단 얘보다는 이황이 조금 더 조선시대 중기쯤의 인물이라 역시 연결이 안 됩니다. 4번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를 시작하였다. 정상기인데 동국지도가 영조쯤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일단 얘가 전기쯤은 아니에요. 그거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얘네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이 활동 시기가 공통적으로 조선시대 중기라던가 후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생물 연도만 주목했으면 어차피 나머지 인물들은 시기가 안 맞으니까 누군지 얘 몰라도 이것들은 시기가 안 맞아서 소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면은 이런 방식으로 주어진 힌트,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더라도 이런 힌트를 바탕으로 네가 선지를 소거해가지고 조금 추론을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게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요즘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해풍선이 그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힌트 안 줘요. 이것만 주고 풀려면 여러분들 더 어려울 거예요. 심지어 여기 왕 빼버리고 더 낯선 키워드 주면은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한능검이란 시험은 문제 내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거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다채롭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고민해서 내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암기를 해서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활용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선지 분석이랑 문제 분석을 꼼꼼히 하셔야 이런 새로운 유형 3점짜리 내도 점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본의 정치, 사회, 지리 등을 정리한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근데 심지어 이 선지도 60회 나왔어요. 아마 이황 문제에서 있던 것 같은데 이 해동제국기는 성종시기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행문이에요. 기행문. 그래서 이거랑 조금 연결되면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물이 조선 전기의 그런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 중 한 명이어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5번을 정답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해동제국기가 계속 선지로 나왔어가지고 언젠가 신속주를 낼 거라고 유추는 했었는데 이런 점을 보고서 출제자가 일단 오다 선지를 이런 식으로 끌고 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힌트를 줘가지고 문제를 다채롭게 풀 수 있게 내는 경향이 요즘 세졌구나.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포인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2번 가 왕이 추진한 정책을 옳은 것. 출제자분들 좀 너무하신데요. 이거 아까부터 조선시대 이 3점짜리 받고 여기 3점짜리도 박아놨더니 이 문제도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근데 얘도 어려워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 이번에 조선시대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알고 푸신 분도 있을까 싶은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도 제가 보기 쉽진 않아요. 자, 일단은 조선시대 일단 왕인 건 알겠어요. 근데 관영맹, 그러니까 뭐 시각장애인 악사인데 일단 뭐 중요하지 않고 이 문제에서 포인트로 잡아갔어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얘예요. 얘 박연. 누구냐면은 이 박연이라는 인물은 이 왕 시기에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음악가예요. 자, 왕 중에서 음악으로 뛰어난 왕이 한 명 있거든요. 그게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님이 만약에 한글을 안 만들고 현대에 태어났다면 진짜 절대 음감을 가진 진짜 음악계의 수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음악에 대한 그 능력이 뛰어났었는데 아무튼 그 시기에 활동한 음악가가 박연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는 이 왕이 작곡한 여민락을 시작으로 여러 곡이 연주되었다는데 힌트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민락이란 거는 백성과 함께 뭐 지내는 즐거움,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제가 후기를 좀 봤는데 제 단톡방에서도 나왔던 거고 카페도 좀 보니까 재미있는 후기가 많았었거든요. 뭐냐면 어 백성을 사랑하고 시각장애인까지 등용할 정도면 착한 왕. 그러니까 어 맥락을 보니까 이 문제 제시된 왕 키워드는 모르겠는데 얘 착한 왕이니까 세종대왕 아닐까 이렇게 푸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22번인 거 고려해가지고 그 조선시대 후기까지는 아직 안 갔을 거야 싶어가지고 조선시대 전기 왕을 찍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는 얘만 했어도 진짜 잘 푼 거예요. 이렇게라도 문제 찍어야죠. 뭐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나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물어 뜯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잘 푸신 건데 만약에 저라면 이거는 조금 너무 억측이니까 아니 뭐 억측까지는 아닌데 너무 근거가 빈약하니까 차라리 번호 꼼수 쓰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럼 조선시대 전기라는 그런 키워드 바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창덕궁에 신문고를 처음 설치하였다. 자 태종인데 여러분들이 좀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한능검은 똑같은 문제 두 개 안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이미 태종 냈잖아요. 그러면 태종 관련된 문제를 또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앞에서 태종 나왔으니까 얘는 제끼세요. 똑같은 거 두 개 안 내니까 일단 뭐 똑같은 게 답이 될 수는 없으니 일단 무시하고 삼수병 구성된 훈련도가 설치한 건 선조. 붕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세웠다. 영조.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 통편을 가능하였다. 정조. 그러니까 대충 보더라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주면 땡큐예요. 뭐냐면 번호 순서대로 최대한 그 시기에 맞는 뭐 인물이든지 사건이든지 왕이든지 그걸 내주면은 이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지금 나머지는 어차피 얘는 겹치니까 빼고 나머지는 지금 공통적 후기왕이거든요. 그럼 일단 제껴봐요. 유교 윤리의 보급을 위해서 상강행시도를 편찬하였다. 얘는 세종 시기에 그 효자, 충신, 연려의 이야기에 담은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못 풀겠으면 차라리 번호 꼼수를 쓰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출제자가 그래도 문제가 너무 3개 연속으로 어렵게 냈으니까 뭐 성종 관련된 키워드 아니면 뭐 세조 관련된 키워드 안 주고 일부러 겹치는 거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후기를 줘가지고 속어법으로 풀게 이 문제를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문제 못 풀겠으면 이렇게라도 푸세요. 그러면 정답률이 생각보다 한 개라도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회차는 좀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측면도 많이 말씀드리려 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 괜히 말하는 거 아니까 실제로 먹힌 회차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꼼수 써서라도 문제를 좀 푸시길 바랍니다. 3번 다음 상인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일단 두 글자 상인인데 힌트는 여기 나와 있는 선해청 등에서 공가를 받아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서 궁궐과 관청에 납부하는 상인. 그러니까 포인트는 선해청이에요. 자, 선해청이란 건 뭐냐면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 뭐 기존의 공납품을 대신해 가지고 뭐 쌀, 배, 동전 등 그러니까 뭔가 좀 세금을 담당하는 거? 그러니까 세금을 담당하기 위해 가지고 그 설치된 기구인데 사실 뭐 세금 담당이라 하지만 지금 이 문제 제시된 상인이 누구냐면은 이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기존의 공납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주의 배, 영덕의 대게 이런 것처럼 특정 지역마다 특산품을 내놓으라는데 갑자기 뭐 강원도에서 뭐 대게를 가져오라지 않나, 뭐 나주 지역에서 뭐 바나나를 가져오라지 않나,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오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공납이 막 개파도 되니까 나 이거 못 내겠네. 그러면 국가에 끌려갈 테니까 그 공납품을 대신 내주는 방납이란 게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폐단이 너무 심각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기존의 이런 문제점을 개편하기 위해 가지고 시행된 대동법의 핵심이 뭐냐면 기존의 공납품 대신 쌀, 배, 동전 등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기존에 이 공납품은 어떻게 하냐? 그거를 대신 파는 상인이 공인이에요. 그래서 이 공인이 그 기존에 이런 필요한 공납품을 담당하는 상인으로서 등장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해청 보고서 대동법이란 키워드를 뽑아냈다면 이 문제는 바로 찍는 거고 아니었으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였고 나머지는 솔직히 해설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관수관급제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성종 시기에
지정법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리가 직접 거두어서 관리가 직접 지급하는 토지 제도를 운영한 거고, 건원중보는 고려시대의 화폐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근대도 상회사인 대동상회는 일본이라던가 청나라 상인들이 국내에 너무 침투하니까 국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남 정권이 폐지된 거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은 그냥 상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그냥 보장한 정조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관련 없는 키워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마 이제 24번만 좀 어렵고 나머지 25번은 좀 쉬울 것 같네요. 24번 밑줄은 이 성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 이 문제 되게 독특해요. 이 문제 진짜 독특한데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 한능검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통합사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교재를 본다, 강의를 본다고 해서 여러 문제는 완벽하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뭘 외워서 완벽하게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다 모른다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이 성곽은 한성부 도심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도되었다는데, 핵심은 한성부는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관련된 관청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시청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거 숙정문, 돈이문, 그리고 숭례문, 흥인지문. 그러니까 지금 읽어보면은 여기 사대문 있죠. 그러니까 사대문이 있다는 걸 보고서 여기 있는 게 서울의 도성이구나. 여기까지 접근이 안 됐더라도 최소한의 일단 서울에 있는 성인데, 한성부는 조선시대의 성이고 역시 번호꼼수를 활용해가지고 일단 조선시대의 성곽이구나. 그것만 추론했어도 이 문제는 일단 1차 한 90% 간 거예요. 이게 90%예요. 자, 볼게요. 1번. 개국 초기 정도전 등이 설계하였다. 자, 일단은 조선시대의 성인데 정도전이 궁궐이라던가 뭔가 한양의 그런 성 같은 거, 그러니까 초기에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다는 거 고려한다면 얘는 괜찮아요. 2번. 도성 조축도감이 축조로 관당하였다. 와, 개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도성 조축도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도성이란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맥락적으로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도성을 그냥 썼는데, 도성 쌓는 거에 그냥 뭐 담당한 거 아닌가? 그 정도만 이해했어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거 찾아봤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도성 관련된 거, 이거를 간접적으로 두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출제자가 선지로 숨겨놓은 전 힌트라고 파악했는데, 물론 현장 가서 그게 바로바로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자, 3번 하기 전에 4번 5번 먼저 할게요. 조선시대 축성 기술의 변화 과정이 나타났다. 이게 왜냐면 이 한양의 도성이 태조, 세종, 그리고 숙종을 거쳐가지고 이게 돌을 쌓는 방식의 변화라던가 일종의 그런 살짝 그 축성 기술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석했을 때 축성에 대한 역사를 파악할 때 중요한 의의를 지녀가지고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근데 이건 모를 거예요. 5번. 일제감정기 도시정비 계획을 구실로 크게 훼손되었다. 실제로 경복궁이 경복궁 앞에다가 뭐 조선총독부 세웠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도성의 구조가 많이 깨졌어요. 궁궐도 막 훼손되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1, 2, 4, 5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거 소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오히려 소거법보다 정답을 더 명확하게 왜 아닌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 2, 4, 5를 정확하게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았고, 3번을 보면은 후금의 침입에 맞서 정봉수가 항전한 곳이라는데, 자, 이거는 도성이 아니라 용골산성이에요. 자, 이 용골산성은 어디에 있냐면 평안북도 철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있어요, 북한.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건 서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용골산성은 최소한 이 정묘호랑과 관련된 장소인 건 알거든요. 그래서 정묘호랑 관련된 곳이니까 일단 서울이랑은 관련이 없겠구나, 이렇게 풀었으면 이 문제는 잘 푼 거예요. 그게 모범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조금만 더 사고를 넓혀주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여진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후금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 정묘호란 때는 용골산성에서 정봉수와 이립이 항전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골산성 위치가 여긴지 몰라도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서울이 아닌 것만 파악했어도 90점이에요. 아니 솔직히 그 정도만 했어도 문제 푸는데 무리 없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후금의 침임에 맞서 정봉수가 항전한 곳인데, 자 지금 우리가 찾은 키워드는 서울 도성이죠. 자 도성에서 지금 후금의 침임에 맞서 싸우면은 이 전쟁은 멸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게 칼이 내 목까지 들어왔는데 이건 항전한 게 아니라 전쟁 발린 거예요. 그냥 거의 게임으로 치면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그냥 지금 앞마당 다 털리고 본진까지 그냥 적군이 다 쳐들어온 그런 상황급이거든요. 그 정도 급이기 때문에 애초에 얘가 정답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눈치밥 있으면 여기 항전한 곳이 아니라 전쟁이 패망 직전이다, 그런 사고를 했다면 저 용골산성이 서울은 아니고 조금 위겠지. 그래도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사고를 조금만 응용했으면 이게 용골산성인지 몰랐더라도 일단 얘는 말이 안 돼요. 그런 점까지 좀 고려해가지고 아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그래도 답은 풀 수 있게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래도 용골산성 지금까지 기출해서 많이 나왔어요. 53회 나왔고 58회 나왔고 60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아 출제자가 그 답은 풀 수 있게 주는구나,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이런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사고력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시들을 전달드릴 거니까 그런 걸 좀 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정답 3번이에요. 자, 전반부 마지막 문제 25번. 다음 전투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자, 임진왜란 유형인데 일단 선조 보자마자 임진왜란인 거 알았어야 되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권율의 행주대첩이에요. 제가 이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실 유형이랑 순서 유형을 풀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 유형을 풀 때는 좀 고난도 의병인 정문부의 북관대첩이라던가 조헌, 영규의 금산전투 이런 거 정도를 좀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두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문제를 좀 쉽게 내면은 뭐 곽재우라던가 김시민이라던가 실릭 같은 인물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장수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데, 순서 유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1글자를 외우면 돼요. 자,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일본에게 계속 썼어요. 그래서 부산진, 동래성, 탕금대 전투 때 3번 연속 지면서 선조가 의주로 피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패배의 연속인데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옥포해전 그리고 한산도 대첩을 통해 가지고 해전에서 먼저 역전을 시작한 다음에 김시민의 진주 대첩,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전투,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권율의 행주 대첩을 통해서 계속 이기면서 일단 일본이랑 휴전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유재란이 발생하면서 명량대첩, 노량해전을 끝으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부동탄선, 옥한, 진평행, 명로 이 11글자 순서를 외우시면은 이 문제 꽁으로 풉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 승리하였다. 자, 여기죠. 자, 그리고 신립이 탕금대서 여기 있고, 자, 홍산대첩은 고려시대 우왕시기잖아요. 지금 조선시대 다루는데 고려시대 답이 될 리가 없고, 이종무가 외구에서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한 거는 조선 세종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는 지금 얘 고려니까 답이 안 되고 얘는 세종이니까 더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얘네 제끼면은 어차피 얘네밖에 지금 임진왜란이랑 관련된 게 없는데, 자 부동탄선 옥한 진평의 명로 외웠으면은 지금 행이 여기 있으니까 탄 하는 여기 앞에 있으니까 다 잘리면 정유재란 여기밖에 될 리가 없어요. 근데 해풍사님 그 임진왜란이 여기 있는 전투 외에도 뭐 사천해전, 뭐 당포해전, 벽제건 전투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안 가르쳐요? 안 나오니까요. 제가 이 암기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한능검의 임진왜란 순서는 거의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틀 내에서 90% 이상 깨질 확률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거의 15회차 넘게 가르쳤는데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능검에서의 임진왜란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장수, 우리나라 의병의 활약을 강조해야지 다른 거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천회 정도 따지면 솔직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그냥 한능검이 안 다뤄요.
안 나오는 걸 억지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나온다면 제가 늘리긴 하겠지만 지금 틀에서는 이 부동탄선, 옥한, 진평의 명로 이 11글자 순서만 외우시면은 그냥 여기대로 뭐 자, 행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탕금대 한산도 이것만 대입하시면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순서는 괜히 어렵게 풀지 말고 제가 제시하는 암기법대로 순서만 기억하시면 문제 쉽게 푸니까 꼭 이 암기법 기억해서 문제 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후반부 해설을 마저 다루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